그래서 여자분이 이제 남자친구에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이제 조심스럽게 중절 수술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수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자 남자가 강압적으로 수술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면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말로써 이제 수술을 하자라고 설득을 했는데 네. 여자분이 계속 말을 듣지 않자 나중에는 뭐 헤어지자라고 협박도 했다가 또 욕설도 하고 네. 또 나중에는 때릴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을 끄는 MC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온조 진보라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형사 사건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네. 예전에도 좀 무거운 사건이었지만 조금 더 무거운 사건을 좀 얘기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자와 남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제 여자는 20대 후반이었고 남자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자는 사실 남자친구를 교제한 게 처음이었고 잠자리도 처음이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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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자리는 천천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호감이 있었고 네. 또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잠자리를 좀 일찍 갖게 되었고 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제 잠자리를 좀 많이 요구를 해왔는데 여자분은 그것이 힘들었지만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남자분과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았고 네. 그래서 교제를 좀 계속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잠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긴 한데 잠자리 외에는 진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거고 그 무슨 문제가 또 시작된 거죠? 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여자분이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네네. 오늘은 잠자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잠자리를 갖게 되었고 피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날을 이를 계기로 결국에 여자분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이 이제 남자친구에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이제 조심스럽게 중절 수술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자는 사실 생명이기 때문에 매우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고 네. 또 솔직히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혼까지도 할 마음이 있을 정도로 남자분에 대해서 마음이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수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자 남자가 강압적으로 수술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면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말로써 이제 수술을 하자라고 설득을 했는데 여자분이 계속 말을 듣지 않자 나중에는 뭐 헤어지자라고 협박도 했다가 또 욕설도 하고 또 나중에는 때릴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다. 여자친구분은 살짝 겁이 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자분은 이런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결국에는 뭐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자분이 이제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체중이 8kg까지 빠질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이 되자 지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묻게 되었고 지인들한테 이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지인들의 지지 속에서 형사 고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세한 얘기를 설명해주고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형사 고소를 시작한 거네요. 의뢰인분께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강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강간으로 볼 수 있는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그 날들을 온전히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에서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담 끝에 이 임신을 하게 된 날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고 다행히 그 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진술을 했습니다. 남자분 태도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태도를 보이셨나요? 남자분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네, 여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여자가 지금 돈을 바라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제 여자분은 사실 소송 과정 중에서도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판사님께서 남자분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해서 네, 수감이 그래요? 되었습니다. 몇 년 받으셨어요? 2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아, 연인 관계에서 참, 근데 사실 그걸 증명하기도 어렵잖아요. 진술로만 해야 되는데,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유의점에 대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연인 관계라거나 부부 관계다라고 하면 네. 그런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쵸. 네, 그러나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다면 이것도 강간에 해당되고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응하게 되었고 네. 지금은 이거를 고소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잘 표현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모르는 상태였고 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경우는 사실 처벌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부 사이고 연인 사이라고 하여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하고 네. 또 여자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근데 그 부부 사이나 연인 관계에서 말씀처럼 거부하기가 난 오늘 정말 하기 싫은 날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하기 싫은 날인데 왠지 또 안 하면 이 사람 입장이 또 난처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거부하면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약간 일들이 빈번하잖아요, 사실은. 네, 오늘은 진보라 변호사님과 함께 형사사건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